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제 2회, 자, 2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중개. 자, 중개 설명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중개는 의외로 많이 안 낸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자, 중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낼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와 관련된 설명인데 자,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옳은 거, 틀린 거 한번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 대상은 자, 중개하고 중개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 자체는 왔다 갔다 그냥 사실행위, 권리 의무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의무 때문에 나간 거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순한 사실행위입니다. 근데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매매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무슨 행위다? 그때는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1번 X입니다. 자, 2번에 중개대상은 무슨 행위라고요? 거기는 이제 여기는 자, 법률행위. 자, 중개대상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1번 X고요. 그다음에 자, 2번 보시까요? 자, 일방으로부터 의뢰 받았을 때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개냐 아니냐 옆집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중개. 그래서 학원 나오는 것도 인터넷 이렇게 보는 것도 나중에 공동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누구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2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은행 일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럼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해요. 옆에 하고 공동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답은 몇 번? 2번.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꾸 냈었고요. 오로지 뭘로 판단한다? 오로지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들어갈 이유가 아예 없고 둘을 합치는 종합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업이나 종합하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중개 행위인지의 여부는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객관적인 사정과 뭐 진정으로 중개를 생각하는지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뭐 다 고려해서 아닐 건데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오로지 객관적으로 판사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겸업이네요. 자, 이게 중개일까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경영 정보 아니면 또 그냥 정보 제공, 상담은 중개에 해당한다. 아니요. 중개는 알선이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성립해라. 아니면 전세권 지상권 성립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관리만 하거나 아니면 분양만 하거나 정보만 제공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X 자, 중요한 문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니 일반인이 중개를 했을 때 근데 일반인이 그냥 중개 한 번입니다. 한 번에 그친다는 게 중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중개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문장 지금 중개입니다. 자, 중개는 한 번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연한 기회 단 한 번으로 그친다. 계속 밥 먹듯이 안 한다. 그것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형벌 받지 않는다. 자, 그래야 됩니다. 자, 2번에 이제 중개대상 꼭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와요. 이제 박스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보면 한 3개, 4개. 중개대상을 찾으십시오. 아닌 거 찾으십시오.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입주권, 분양권, 권리금. 요즘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또 막 점유권도 나오고 무주의 토지도 나오고 광물도 나오고 자, 포락지 이전에도 시험 문제 4번 중 있었습니다. 하다 죄다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은 가능하겠지만 입니다. 자, 먼저 2번에 이제 중개대상 권리나 중개대상으로만 묶인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기업법 뭘까요? 업체다. 그리고 항만운송 사업자다. 물하고 관련된 거 중개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중개상 아니라 이게 또 물 다 퍼내면은 땅 나온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거 뭘까요? 20톤 이상의 선박. 자,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중개대상 뭐 리단이다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아니다. 입니다.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자, 기업번, 니은 뭐 나란히 아니니까 1번, 2번 틀렸네요. 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니르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환매권의 성립. 환매권의 성립은 매매할 때 동시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만 우리 개업공사가 끼워서 될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안 들어가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3번도 답이 아니네요.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유치권이죠. 유치권 이전된다. 유치권 이전한다. 갑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돈 좀 받아야 되겠다. 출심회사에다 넘긴다고 했습니다. 유치권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중개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미분법 보실까요? 영업상의 노하우,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권리금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중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조금 까탈스럽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번 쪽에 이제 중개대상물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입니다. 다 박스 문제 나올 건데 간단하게 내용 문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전부나 또는 일부도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맞쪽입니다. 뭐 전부만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능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죠. 매매 저당권만 안 될 뿐이죠. 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정말 모두 아닌지 볼까요? 대토권, 미채고래, 광물 맞습니다. 무주의 토지나 뭐 광물이라든지 토사나 하천이나 지하수, 온천수 이런 것들은 중개상 이단이다 아니다. 정말 포락지도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입니다. 그냥 하천. 중개상이 아니다.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물이 쭉 빠져서 송토됐다고 해도 입니다. 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중개상은 아니다.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실까요? 나 먼저 중개사물일까요? 아닐까요? 건축물. 자, 분양 목적물로 현실 제공 그리고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요.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하대요. 그런 상태면 이미 인내오개입니다. 오히려 분양권보다 더 확실하다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데 상태라고 해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건축물이다. 건축물이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이 바로 틀렸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법을 갖춘 수목도 그렇죠. 중개사물에 해당하는데 미분리의 과실은 해당하지 않죠입니다. 맞아요. 하여튼 수목만 해당됩니다. 그 수목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는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토지나 건물은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중개사물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뭐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X, 뗄 수 없다, 한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3번만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개설 등록. 자, 개설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건 뭘까요? 이제 어렵지 않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합니까? 아니요. 입니다. 분사무소 때는 보증 설정했습니다. 여기는 통지 받고 옵니다. 통지 받고 나서 등록 통지 받은 후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X.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정말 제출하지 않고요. 등기사항 지면서 건축물 대장 그리고 자격증 안내 확인할 거요.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시공 구해서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도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맞습니다.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낼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 틀렸던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4번, 5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5번은 등록 기준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꼭 정리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일거,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사무소 보수료, 건축물 대장 기재에 대하되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사용 대차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여튼 단서 있었던 거 잘 봐야 되고요.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냐? 우리 연수교육 아닙니다. 거리사고 아닙니다. 직무 아닙니다. 그럽니다. 무슨 교육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결격사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인가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도 포함인가 제외인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보수 안 받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14조만 영이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서 그거 다 포함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은 얼마가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기업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맞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 안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죠. 맞아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를 안 받아서. 맞았습니다. 니모 볼까요? 중개업만을 용이할 목적으로 설립이 될 것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틀렸다는 게 14조만이면 14조는 중개업 외의 얘기입니다. 지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겸업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4조라고 하든지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이라고 하든지 라고 해야지 지금처럼 중개업만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만을 하나밖에 못하면 겸업 6개는 뭐냐입니다. 겸업 6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X. 니은번 들어가 있는 3번은 벌써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아마 여기도 이제 걔 또 맞았다 이럴 겁니다.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전원은 맞았습니다. 근데 연수교육 받았을 거 연수 아닌 쪽입니다. 실무. 실제 업무할 건데 실무교육 받았냐. 제일 빡센 교육 4일 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이틀 말고 교육입니다. 그거는 실무교육 받고 나서요. 교육입니다. 디귿번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럼 3번 틀렸네. 교육입니다. 1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거 맞죠? 정답은 바로 2번이죠. 교육입니다. 그다음 미음번에는 2분의 1이 틀렸다는 겁니다. 대표자를 제외 맞았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근데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번 X.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처럼 기억하고 니을이다.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결격사유인데 개설 등록 등의 결격사유. 자, 등록을 못하는 결격사유 12개. 미성년자부터 저기 법인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문장으로 바로 와볼까요?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 3년이 경과되자 3년이 이미 경과됐다는 겁니다. 3년이 경과되면은 형의 시효 완성, 집행 면제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게 해당하는 자는 그러면 등록 신청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실까요? 일반 사면이라고 있습니다. 국경일 그리고 형 선고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등록 신청 바로 즉시라고 있습니다. 자, 특별 사면 그러면 1년만 경과하면 2년 남았을 건데 일반 사면 받았으면 1년 경과되지 않아도 즉시니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자 그랬으니까 2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징역 1년의 선고유예자. 요즘 선고유예자 자꾸 냅니다.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자꾸 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선고를 보류하니까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3번 X. 여기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 근데 2년만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유예 2년. 2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 여기 있죠. 1년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선고 말고 그 옆에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그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그입니다. 근데 5번에 이제 300만 원 이상은 맞지만요. 3년 맞겠지만은 주택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다. 그입니다. 자, 5번에 주택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3년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결격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니니까. 괜히 또 5번으로 콕 찍으시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아까 정확하게 정리해 봤는데 분사무소 설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분사무소입니다. 어디다가 그 다음 제출 서류가 뭐냐 보증 관련 서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포함한 제외에 거기다 또 시도별로 이럴 때를 썼습니다. 시, 군, 구 별로. 아주 꼼꼼하게 안 보면은 한 문제 나올 건데 뒤통수 맞습니다. 자, 먼저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신고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봤습니다. 반드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등록 신청 못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2번에 자, 실무교육 맞지만요. 엉뚱한 소리 해놨네요.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고요? 아니죠. 소속이 아니라 누구요? 책임자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많이 넘어가실 겁니다. 2번 틀렸어.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불편할 것 같으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지 하회한다고는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회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는 설치 신고하면 즉시 교부한다. 아니요. 얼마 걸려요? 심사 들어가요. 7일. 일주일 걸립니다. 여기는 즉시 때문에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5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제출받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맞고요. 분사무소 등록 관청에 그죠? 모르니까 알려줘 입니다. 자, 그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게 법전에 있는 문장, 아주 정확한 문장. 답은 몇 번? 5번. 자, 5번. 하다 분사무소 나오니까 꼭 우리 분사무소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잘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용이 나왔네요. 이제 8번에 고용이. 한번 이제 고용이는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8번에 고용이 반드시 나오고요. 고용인. 3문제인데, 자, 먼저 고용인은 언제 신고한가요? 책임은 뭔가요? 이런 거 위주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나 먼저 자, 신고를 한번 잘 볼까요? 신고. 자, 먼저 들어왔다 신고, 고용 신고, 그리고 나갔다 신고, 종료.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해고 안 하면 그냥 나가면 신고 안 하냐? 그럴 겁니다. 먼저 고용했을 때 여기다가 무슨 열흘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 자, 등록 신청 때도 할 수가 있고 업무 그리고 개시. 또 여기도 전인데 뭐 후즉시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종료 신고 나갔다고 합니다. 종무원이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종료 신고. 그러면 종료된 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얼마라고요? 열흘 이내 얘기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업원도 조용히 그냥 들어올 거니까 열흘. 7일도 애매하네요. 지체 없이는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 2, 3일 안에 신고하니까 또 들어오네. 그럼 또 고용 신고하네. 아주 어렵네. 그입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물어봤는데 뭐요?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정지가 이제 해석으로 가능하니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물어봤습니다. 별표. 자,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 1개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별표 1개월로 왜 신고 안 했냐? 꼭 100만 원이냐 과태료 갔습니다. 아니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군수구 정장님 등록관청이 사무소 문 닫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책임을 보시까 이제 밥상 세 개. 자, 먼저 첫 번째 민사. 자, 민사 책임입니다. 자, 민사 책임은 먼저 종업원이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 개업공사도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요즘 자세히 안 쓰겠습니다. 연대. 이렇게 연대 책임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종업원은 책임이 없다. 아니요. 연대는 다 책임있습니다. 뭐 순서 있다. 순서 없다. 그입니다. 연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대신 물어주고 나서 종업원한테 덧내나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해도 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팔자르냐고 참아야지 그 얘기입니다. 문단속 잘하라고. 그다음에 형사책임. 이 형사책임에서는 예가 많았습니다. 자, 둘을 똑같이는 아니라고 씁니다. 둘을 나란히 보라겠다. 양벌 규정. 그입니다. 양벌. 이 양벌 규정으로 책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0조 가장 마지막에 양벌 규정에 의한 바로 여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 많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상당한 주의야. 여기다 무슨 징역형을 가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쓸 때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할 거 다 했다. 그 소리일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뭐 없다. 개인적 민사 아닙니다. 행정 아니라는 겁니다. 벌금 없다. 하여튼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이 여기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벌금 냈어요. 300만 원 이상입니다. 종업원 때문에 등록 취소 돼야 되겠습니까? 3년 동안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종업원 때문에 300만 원 이상에 우리 300만 원 이상이면은 11번째 이상 벌금형. 이렇게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 절대적 되겠냐? 이건 봐주겠다는 겁니다. 종업원 때문인데, 그입니다. 자, 벌금.
이렇게 벌금을 선고받으면요. 자,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하여튼 벌금 없다, 등록 취소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취소를 내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밥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행정 책임. 문 닫으세요. 라고 이제 행정 책임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쟁이를 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그리고 이제 이중 소속을 했다. 꼭 오후 밥 먹고 나면은 없어진다. 옆 사무소 가서 근무한다. 이중 소속이다. 그입니다.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위 종업원은 책임하고 물론 이제 소속은 이제 자격 정지 등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대위 책임을 이렇게 책임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등록 취소다. 정말 소등에 딱 걸리면 절대죠.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쟁이면 그입니다. 사무소를 자꾸 비우니까 초과해서 보수받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 집 팔아먹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돈 내면 끝나면은 괜찮을 겁니다. 돈 벌면 돼요. 여기는 3년 동안 중개업 못해요.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해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자, 8번. 여기 이제 옳은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서 길목을 잘 점검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몇 문제 잘 풀어놓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자, 고용인이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상의 손을 민사입니다. 민사는 뭐라고 했더라? 근데 무슨 양벌인가? 그입니다. 그럼 여기다 대위인가? 그입니다. 민사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그입니다. 똑같이 그입니다. 개업공사는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아니죠. 민사는 뭐라고요?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대위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행정상이고 박상 세 번째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먼저 개업공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감독을 개하지 않았다. 아까 저기 봤네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요. 행정상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 벌금 없다. 행정상이 아니라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는 동일 아닙니다. 그냥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동일한 느낌입니다. 우연히 같을지 몰라도 벌금은 달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면은 등록 취소, 납부한 경우는 등록 취소 된다고요? 아닙니다.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하여튼 벌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좀 있다는 겁니다. 돈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3년 동안 중개업하지 말아라. 너무 심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에 보실까요? 고용인이 이중소속이나 금쟁이를 해도 개업공인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말 맞습니다. 그것도 대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우리 이전도 뭐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9번도 이것도 이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소 이전을 했을 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입니다. 자, 먼저 신고는 언제 할까요? 신고 시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언제라고요? 이전 다 해놓고 이전 해놓고 나서 이전 한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느라고요? 열흘. 요걸 15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7일. 그것도 아닙니다. 지체 없이도 아닙니다.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열심히 정리하다가 땀 뻘뻘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신고할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고 관청을 보실까요? 신고 관청. 자, 먼저 뭐 동일한 등록 관청 안에서는 뭐 따질 것도 없을 건데 동일한 등록 관청 밖으로 오게입니다. 서울에다가 인천으로 오게입니다.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전 후. 자, 이전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이전 후 오게입니다. 보통 사무소는 이전 후. 자, 이전 전이 아닙니다. 전이 X다입니다. 예전에 이전 전이었는데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지수도 모르냐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두 번째 어디 가나 속세기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도 이전 후인가 그입니다. 주된 사무소 그입니다. 자,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 신고 관청은 어디라고요? 여긴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자, 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가 거기가 있으니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지. 여기는 분사무소 이전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서류, 자, 제출 서류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소를 새로 가서 확보했으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먼저 등록증. 근데 또 분사무소다 등록증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는 뭐래요?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 용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이렇게 신고 확인서, 이 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마쳤냐 요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사무소를 뭐 해야 된다고요? 확보.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이전하면은 사무소를 또 가서 근생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돼.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사용대자도 가능하다. 기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야 된다. 라고 엄청 예외 많다고 했습니다. 많이 냈고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전 전 행정처분계입니다. 누가 할까요? 이전 전. 이전 전이 잘하니까 이전 전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싸다가 보내라. 그리고 받고 누가 할까? 이전 후가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엄청 길어질 겁니다. 행정처분은 이전 어디라고요?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후입니다. 후. 자, 후에 등록관청. 이 후에 등록관청에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싸다가 보내. 그리고 앞으로는 관할권이 후에 있을 거니까 후가 할 거예요. 기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간판. 자, 이전에 했을 때 간판을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 블럭입니다. 여기다가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먼저 자, 언제라고요? 자, 지체 없이. 우리 이전 신고보다도 요놈이 더 급합니다. 왜 간판을 달아놨어? 입니다. 자, 지체 없이. 개인도 여기다 칠을 열을 걸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마세요. 근데 간판 철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철거 명령 없습니다. 바로 사람부터 불러요. 비겁하게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근데 이 대집행을 민사집행법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행정대집행법.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 법 갖고도 장난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제재 객을 넣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걔는 또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뭐를요?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는 그냥 30이다. 거의 대부분 다 3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이전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리가 되고. 나 먼저 자, 이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시가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아니네요. 이전한 후입니다. 한 후. 한때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고요. 그건 휴업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분사무소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가 아닙니다. 그 분을 신경 안 쓰고 계시면 맞았네 이럴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지 무슨 분사무소. 여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서는 하다 이전 후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바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리고 3번을 보실까요? 등록증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교부한다. 맞죠? 이전 후에서 신고받으니까 이전 후에서 줄 거고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는 줄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습니까?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그다음에 자 5번 해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100만 원 약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X. 그다음 이제 10번째가 이제 휴업입니다. 자, 휴업도 뭐 당연히 뭐 한문제감이 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넘었을 때 휴업 신고하세요. 입니다. 변경 재개. 변경 재개는 바로 전자문서가 된다. 그리고 간판 철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폐업. 그리고 지체 없이 또 사람 부른다. 입니다. 이제 등록 주소 하나 더 있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먼저 옳은 거라고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폐업,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신고서의 서식은 모두 동일하고 맞습니다. 저 위에 보면 박스 4개가 있습니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해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휴업 등의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다. 맞아요. 수수료는 없다. 맞다. 1번이 바로 맞았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몇 개월이 없는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마 2번 정도에다가 또 여기 정답 여기 있다고 바꾸시네요. 여기입니다.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가 빠져버렸습니다. 3개월 넘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지 그냥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거는 하지도 않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X.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시까 괜히 그냥 지금 뒤통수 맞아도 괜찮아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맞고 나오면 안 되죠. 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질병 등이라고 질병 등이 아니라고 해도 휴업 기간을 변경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 등이 아니면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용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 신고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사에게 등록증을 제기해야 된다. 아니죠. 반환. 하다 교부, 재교부, X. 이렇게 써놨어도 이렇게 문장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반환. 반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X. 자, 5번에 개업공인주사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제재가 그렇습니까? 별표 20은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자, 인장 등록, 하여튼 개인은 아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거기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도장 파면 나타나요. 문장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7에서 30이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사무소 등록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 어디요? 주된 사무소 바꿨다. 얼마 만에 7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크게 맞춰와 그다음에 하여튼 신고 그게 아니라 등록 그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이제 개업공인주사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정말 이상하죠. 인장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11번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주사는 법인한테 우리가 크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주 현미경으로 보일 건데 7mm에다가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정말 아주 도장이 주먹만 날 겁니다. 법인은 입니다. 법인은 크기 없습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저기 법인이 틀렸다고요. 각각 7mm 그리고 30. 7하고 30 맞으니까 맞았습니까? 법인인데 그입니다. 자, 이내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다 법인은 크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번이 틀렸고요. 그입니다. 자, 2번 맞고요. 이제 인장 등록 정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4번 간단하고요. 그리고 제재 정말 많습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뭐 업무정지 그리고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주사한테 자격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 둘 다 3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명칭. 우리 명칭도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설치 안 하겠냐고 할 거라고요. 하게 되면 문자와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 8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칙은 부동산 중개를 써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잘 보여라. 우리 시험 문제가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연락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명이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한 간판은 철거 명령 떨어진다. 그 후에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한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가 50이다. 그럽니다. 별표 50이 제일 커입니다. 우리 얼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12번째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명칭 사용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칭과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꼭 맞을 것 같죠. 하나만인데요. 뭐만요? 성명만 그렇습니다. 성명만. 자, 이런 문장 아주 치사할 거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내봤다. 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는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 그 다음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제재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칭 사용에 위반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없이도 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자, 1단계 철거 명령.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2단계가 사람 부른다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호표 뽑고 처분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X입니다. 자, 네 번째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은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사용을 했는데 왜 철거 명령을 받습니까? 입니다.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문자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업무정지 아니라 100만 원자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3번째 우리 전속중개계약도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전속 반드시 나오고요.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집에 속한다, 딴 집에 안 간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가 선진국에서 많이 행해주고 우리는 많이 행해주지 않고 일반 중개계약인데 20조 막단위는 여러 사람한테 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소속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그리고 계약서 막 이계자 쓰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전속중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성 교부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서명 뭘까요? 서명 또는일까요? 서명 날인일까요? 입니다. 서명 또는이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꾸 내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서명 또는 서명 미시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날인 정말 신경 안 쓰면은 자, 여기는 아예 못 찾고 이제 헷갈릴 겁니다. 미시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작성 교부 몇 년 동안요? 3년간 보정기간 엄청 나왔습니다.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개월 입니다. 자, 유효. 자,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유효기간은 하다 전속중개계약 부탁합니다. 아무 소리 안 했다. 유통기간 3개월입니다. 3월. 이걸 자꾸 6개월이래. 당구장 표시 보세요. 서식에 있어요. 중간 정도의 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라 합니다. 자, 먼저 정보 공개.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여기 지체 없이 아니네요. 2주 아니네요. 입니다. 얼마 이내? 7일 이내 내에. 자,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리 정보망 그리고 뭐라고요? 또는 어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요. 뻔한 소리인데 비공개 요청이 뭐 해야 된다?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같은 거 공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오입니다. 인적사항 뭐 좋은 거라고 인적사항을 공개를 하냐고입니다. 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소 성명, 주소나 성명 같은 거 문장 응용해서 기출문제도 내봤다는 겁니다. 주소 성명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제재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중간중간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을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 통보. 근데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요? 자, 바로 이제 상황 통보인데 여기는 바로 얼마? 2주입니다.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주. 자, 2주입니다. 자, 2주 이내에 그리고 몇 번이라고요? 자, 이내에 한 번. 자, 1회 이상을. 근데 반드시 뭐라고요? 1회 이상인데 자,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 문서. 자, 문서 서명입니다. 안 그러면 또 제재 받아오기입니다. 그리고 자,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될 건데 그 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통보. 매도 매수인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자. 아무짝에나 쓸모없다. 망에 올린 거 빨리 없애자. 삭제입니다. 이 통보는 이제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겁니다. 사업자. 매도 매수인이 아니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다. 업무정지. 그리고 공개 안 했다.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다.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예요. 3년 동안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죄다 업무정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자꾸 6개월이라고 속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좀 어려 많습니다. 서명 밋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명 또는 날인.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주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정황 지체 없이 입니다. 그럼 7일만이면 얻어 맞나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이 맞습니다. 7일.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자, 네 번째,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얼마나 안 찾아주면 내가 찾겠다.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할까요? 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개업공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고요. 다른 집에 갔습니까? 아니면 소개해 준 상대방과 거래를 했습니까? 다방 갔습니까? 옆집을 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대문 앞에 방 있음 이런 것들은 50% 내에서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지불하면 되고 그입니다. 네 번째, 위약금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교부 5년이라고요. 몇 년? 거래계약서가 5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하자 보존기간 가장 많이 남았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나머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